화제의 소식 전해드리는 오늘 아침 브리핑 박혜영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어느 날 갑자기 5살 된 아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이 5살 된 아들이 뭘 한 걸까요? 잠시 후에 그 사연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아침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특히 스트레스가 높으면 치매까지 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땡땡땡만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오늘 아침 브리핑입니다. 아 짜증나 못 살겠어 진짜.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비명소리. 이리저리 흩날린 옷가지에 눈 한 번 깜빡거렸을 뿐인데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에 폭발한 배지선 주부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 여보세요? 또 술 먹는다고? 오늘도 늦는다는 무정한 남편의 마무리 공격. 한 번 쌓인 스트레스 쉽게 풀리지 않죠. 애들은 어린이가 같이 동참을 해주고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아침까지도 뭐 늦잠을 자고 뭐 그런 거 보면 꼴보기 싫죠. 폭발하죠. 그러면. 이 같은 생각 다 하시죠? 남편 때문에 최고 스트레스 받죠. 술도 먹고 늦게도 오고 돈도 조금 벌고 완전 투정. 그리고 보험일 갖고 잔소리할 때. 네. 이렇게 바가지 긁는 건 기본. 철부지가 된 남편의 사진 찍어갖고 잘 안 나올 때. 왜냐면 사진 찍으면요 나이 든 게 금방 표현하더라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울적해지곤 합니다. 자, 이렇게 매일 쌓이는 스트레스 괜찮은 걸까요? 주부 2명과 함께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체열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생기는 활성산소를 측정했는데요. 분리해서요. 네, 저희 기계에다가 검색해서 이제 기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경계를 인지해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결과는 어떤가요?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중간 이상으로 매우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오셨는데요. 그에 반해서 최경희 주부님의 경우에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아주 바람직한 상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한 활성산소도 극과 극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배지선 주부의 경우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경우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참다가 결국에는 뒷목을 확 잡고 쓰러질 만큼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가 중년의 좋은 게 스트레스가 하다 보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뇌구조 이상이 2.5배, 치매에 걸릴 위험도도 21%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도 그냥 운동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수다 떨고 나 혼자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운동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뭐 먹는다. 매운 거 먹는다. 하지만 이 같은 해소법에도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돈이죠. 먹다 보니까 살이 좀 찌더라고요. 부담스럽죠. 살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어머. 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래요. 자 이렇게 기침하실 때는요. 아가씨. 네, 하나 둘 셋. 숨쉬기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내쉬고. 리얼리? 네, 리얼리. 자, 먼저 자리에 앉아 배를 쭉 내밀고요. 코로 숨을 들이마신 뒤에 2, 3초 정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는 동작을 3분간 반복하면 되는데요. 정말 이 같은 방법이 스트레스 지출을 낮출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본 결과 놀랍게도 매우 높았던 스트레스 지수가 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숨만 잘 쉬어도 맥박이 안정이 되고 또 호흡이 안정되면서 혈압까지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직접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짜증나고 화나는 일 많으신가요? 잠시 숨쉬기, 심호흡 한 번으로 기분 전환 해보세요. 오늘 아침 브리핑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모르는 빚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듣고도 믿기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 최근 대전의 한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에게 빚 1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명준, 서영희 부부. 하루아침에 1억의 빚이 많이 생겼다는 억울한 거잖아요. 부분도 있었고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이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빚을 갚아야 하는 당사자가 불과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라는 건데요.
아니 아이가 무슨 아버지가 빚을 질 일이 있어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요. 빚이 저한테 1억이 돌아오게 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제가 상속을 포기했었어요. 근데 한 3년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대신 갚아라라고 청구가 들어왔더라고요. 지난 2010년 세상을 떠난 명준 씨 아버지.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도중 상당한 금액의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던 명준 씨네 가족. 때문에 재산은 물론 모든 빚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 신청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한 명준 씨. 상속 다음 순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음에 갚아야 될 상속 순위가 있어서 아이가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아내와 그의 자식이 상속 1순위가 되지만 만약 1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다음 상속자, 즉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태어나면 상속 결격자가 아닌 이상은 상속 권한이 있고요. 태아의 경우에도 결국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출생하면 자식으로서 직계 비속이라면 1순위 상속권을 갖는 것이죠. 날벼락 같은 빚더미를 막기 위해선 기간 내에 다음 순위의 상속자 또한 상속을 포기해야 하지만 대체로 이 같은 법률적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때문에 3년이 지나서야 빚의 존재를 알게 된 명준 씨 또한 재판을 통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좋은 건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 좋지 않은 또 이게 결정나지 않으면 평생 짊어져야 될 짐인데 그 짐을 져주는 부모 마음이 참 너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어린 손주에게 빚이 대물림될 뻔한 아찔한 상황, 할머니의 마음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상상도 안 했지. 상상도 안 했어요. 눈만 동글동글하고 반짝반짝한 그 애기한테 그 빚이 간다고 하는데 진짜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다행히도 지난 9월에 열린 2심에서 1심 판결과는 달리 상속을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는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한정 승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부모가 사실 법률상 지식이 오히려 알고 있는 사람이면 더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인정해 주시고 한정 승인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법률 상식 많이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액도 변제가 된 거죠. 하지만 지난 9개월 동안 마음의 돌덩이를 안고 가족들은 살아야 인간의 했습니다. 존재로서 빚을 지면은 갚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 마음이 졸였고요. 조금만 돌이켜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방법이 있으니까요. 잘 정리하고 잘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빚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빚이 그대로 상속됩니다. 네, 잘 아셨죠? 만약 상속 포기를 할 때 연금은 어떻게 될까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이나 보험금은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아차하는 순간 되물림되는 빚, 생활 속 법을 조금만 더 신경 쓰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아침 브리핑 다음 소식입니다. 파릇했던 낙엽도 변해가는 건조한 날씨, 가을이죠. 피부 고민도 함께 늘어갑니다. 이럴 때는요. 가을이라서 피부가 많이 건조해가지고 수분 크림, 그런 영양 크림을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당기는 느낌이 많이 들고 거칠어져서 팩하고 좀 마사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조한 날씨, 이것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 찾아가 볼까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신다고 해서 비법을 알려고 찾아왔는데 어떤 분이에요? 저요. 저희 둘 다 그래요. 네, 보니까 두 분 모두 잡티 하나 없는 피부에다가 윤기까지 차르르 흐릅니다. 저희 피부 관리하는 보약이 따로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냉장고 안에 있어요. 항상 냉장고 안에 있어요. 뭔가 봤더니 어머, 다짜고짜 술부터 집어드세요. 맥주인데요. 이게 뭐니 해도 이게 최고죠.
아니야. 막걸리가 최고거든. 이게 최고거든. 막걸리가 맛있는 짱이거든. 거겠죠? 아니 저기요 피부 관리인데 왜 갑자기 술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이렇게 당기는 피부 때문에 맥주를 세안을 하면 당김이 없어져서 저는 맥주를 세안을 해요. 그 비결이 바로 맥주 세안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탄산이 있으면 피부에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김 빠진 맥주로 세안을 하면 촉촉해지고 윤기가 나죠. 자, 이렇게 먹고 남은 맥주 한 잔만 있으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데요. 새순물에 맥주 한 컵을 넣어서 준비한 다음 피부 미용의 가장 기초죠. 클렌징을 한 후에 마무리 단계에서 맥주로 세안을 하게 되면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가 탄생됩니다. 맨 끝부분에 건조하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고 바로 뭐 스킨이나 로션을 발라야 된다고 하는데 당기는 게 없으니까 바로 바르진 않아요. 이 같은 방법은 세계 미녀 클레오파트라도 사용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좀 더 촉촉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맥주 팩을 추천합니다. 맥주에 솜을 살짝 적셔서 피부에 얹어주면 끝나는데요. 글루타시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글루타시온이라는 거는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보습이라든지 노화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코올 성분이 또 피부에 자극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해서 맥주를 살짝 끓인 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막걸리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막걸리 세안을 할 건데요. 냉장고에 충분히 넣어둬서 이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요거는 세안할 때 쓰고요. 요 밑에 거는 폐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맥주와는 다르게 이 막걸리는요, 각종 효소로 인해서 자극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마무리 단계에서 가볍게 씻어줍니다. 상쾌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때가 씻기는 듯한 그런 느낌? 이후에 가라앉은 막걸리는요, 밀가루 또는 곡물가루 등을 넣어서 팩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피부 미용 효과가 2배가 된다고 하네요.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곰팡이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그 누룩이라는 거, 이 성분이잖아요. 이 누룩 성분에는 우리 피부를 보습을 시켜주고 주름을 개선시켜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있는 상태, 뭐 뾰루지가 나거나 여드름이 있거나 가려움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을철 보습왕 왕 중의 왕은 누구일까요? 일반 세안 후 수분도와 또 맥주, 막걸리로 각각 세안을 한 후의 수분도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수분 잡는 데는 물보다 술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맥주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이제 남은 술로 가꾸는 피부 미용, 올가을 피부 보양주로 촉촉한 피부 만들어 보세요. 네,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 세수하고 나면 당기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네. 근데 맥주 괜찮네요. 그러니까 특히 가을철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맥주 먹다 남으면 아깝잖아요, 버리기. 이 맥주로 세안하는 방법은 독일에선 참 흔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주름 개선, 또 미백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주 중요한 법률 상식 좀 알아봤는데 사실 이 빚의 규모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촌이나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 이 빚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먼 친척으로부터 빚이 넘어오면 이 시기를 놓칠 수 있지 않을까요? 결코 알기가 힘들죠. 예. 특히 손주에게 지금 빚이 상속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주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에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 그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금 이 경우에는 한정 승인 신고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는 걸 안 날로부터 네네. 3개월 이내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손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한정 승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일단은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시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알아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